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무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방문각 주간 모의고사 11월 한국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제 카페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해설지나 해설 강의 듣고 좀 해결이 안 되는 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질문글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난이도만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회차는 그냥 보통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나 지지난주 10월달 모의고사랑 조금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범위로 다시 됐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좀 이번 시험에서 좀 변별력 있는 문제는 16번에 현대사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랑 그 다음에 18번에 도성의 여러 뭐 문화재라든가 또는 뭐 도성에 관한 질문 있는 문제, 이게 문화사 문제죠. 그래서 근현대사 문제 하나, 문화사 문제 정도 하나 정도 조금 변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나머지도 조금 뭐 아직 좀 여러분들 문화 파트나 또는 근현대사 중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 시험이면 지금 이제 또 시기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11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 90점 정도 이제 여러분이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내년 지금 이제 벌써 요 정도 시험지에서 한 90점 정도 나온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실제 시험에서는 한 4월이나 6월 정도 되면 충분히 95점 이상 받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물론 뭐 100점이면 좋겠지만 사실 시험에 사실 저희가 이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한국사에서 얻을 점수는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적산은 적산이네. 이제 지명이 나왔어. 적산이 어디지? 모르겠다. 매우 높은데. 자, 그다음에 뭐 적산촌이다. 산 속에 있어. 이름이 여기 이제 결정적이야. 자, 여기에 뭘 만들었다고요?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만들었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됐죠? 그래서 쌈뚱에 적화원이라는 사찰을 만들었던. 자, 그러면 누구야? 그러면 장보고죠. 장보고. 됐죠? 흥덕왕 때 장보고.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장보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갈게요. 자,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했다. 3대목은 9세기 말에 이게 진성여왕 때 편찬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대구 화상이랑, 됐죠? 그 다음에 각간 위홍, 이런 사람들이 뭐 편찬 책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대 향가들을 쭉 모았던 건데 안타깝게 오늘날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 선지는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통신라 하대, 자, 국왕의 업적 문제에서 진성여왕 물어볼 때 이제 지금까지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이제 선지입니다. 노트장 하나 찍어두시고, 자, 청의진을 설치해서 정답이네요. 됐죠? 장보고 문제였죠. 자, 당나라 유학에서 빈곤가에 급제했다. 이거는 뭐 신라 하대, 그러니까 뭐 육두품 유학자들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진성여왕 때 최치원 같은 사람이 있지. 뭐 최치원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뭐 김은경이라든가 또는 뭐 많이 있지. 자, 그다음에 이제 신문왕 때 난을 일으켰다가 숙청당했다. 그러면 신문왕 때 난은 김음돌의 난이 제일 유명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지금 장보고와는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 갑니다. 자, 미주친 우리 전하의 제위기. 개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만들었대요. 됐죠? 여기서 끝났는데. 그런데 자,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을 모방했고, 자, 지혜로운 사람은 끝났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정음 28자 뭐에 대한 얘기예요? 훈민정음이네. 그쵸? 자,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훈민정음이죠. 자, 그러면 이 우리 전하는 누가 되는 거야? 누구긴? 당연히 세종이죠. 그죠? 자, 세종이네. 자, 근데 문제는 세종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 때 편찬된 저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중에 아닌 걸 고르는 거야. 자, 의방유치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이거 자, 세종 말기에 이루어지는 의학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 의학 백과사전. 그래서 이제 의서 중에 자, 세종 때 3대 의서. 그래서 향약, 채치월령, 향약,
집성방, 의방, 유치. 그래서 이렇게 세종때 의서 3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일윤행실동이 틀렸잖아요. 일윤행실동은 언제야? 자, 이게 중종 때네. 중종 때 김한국을 하여금 편찬하게 했던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일윤행실도가 틀렸어요. 그다음에 상강행실도. 이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책 이름에 이렇게 도자가 들어가면 그림 또는 도식이 들어온다 그랬어. 자, 그다음 이제 신체팔도 지리지. 자, 세종 때 대표적인 지리서죠. 지리서. 됐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1번, 3번, 4번 다 맞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의학백과에서 일운행실도 중종 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설명하는 나라의 사회 모습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러 나라의 성장이네. 그치?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지. 그죠? 쉽죠? 자, 갑니다. 자, 이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모두 6가축. 키워드만 체크해 볼까? 자, 뭐라고요? 6가축의 이름을 땄대요. 6가축. 그래서 관직명으로 했는데 근데 뭐라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됐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의 뭘 다스렸다? 사출도를 다스렸다.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여 설명할 때는 사출도랑 그 다음에 제천행사, 영고, 12월에 영고 이 2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나라 어디야? 부여잖아요. 부여. 그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바로 정답이네. 부의 특산물 말, 주옥, 모피잖아. 자, 그다음에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뒀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고조선이네. 자, 그다음에 10월마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러면 동무. 그래서 동해죠. 자, 철이 많이 생산되고 낭랑, 외 등에 수출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중에도 변환이지, 변환.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 사만 중에 한 나라만 뭐 만이든 뭐 변환이든 나오면 그냥 문제 풀 때는 그냥 우리가 사만이라고 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다음 건국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어요. 자, 그래서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그치? 그래서 얘는 뭐 늘 했던 대로 그대로. 자, 건국 1, 2, 3. 건국 1, 2, 3. 됐죠? 자, 그리고 멸망 1, 2, 3. 그래서 고려 건국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완성. 그러면 1, 2, 3, 1, 2, 3 끝이야. 자, 일단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요? 후백제로 시작해. 후백제가 건국되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다음에 궁예가 딱 1년 늦다 그랬지. 그다음에 궁예 후고구려가 건국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고려의 건국.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멸망 1, 2, 3. 멸망 1, 2, 3. 그래서 멸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제일 먼저 멸망해요? 발해. 됐죠? 그래서 자, 발해 926년 발해 멸망. 자, 그리고 나면 935년 신라 멸망. 자,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한 김부가 천년신라를 들어서 태조왕한테 갖다 바쳐요. 됐죠? 그래서 신라가 그냥 이제 전쟁하지 않고 흡수통합된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이제 뭐로 끝난다? 후백제로 끝나죠. 그래서 후백제 멸망. 됐죠? 그래서 건국과정 그러면 자, 건국 1, 2, 3, 멸망 1, 2, 3, 1, 2, 3, 1, 2, 3 끝.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건국 1, 2, 3인데 여기 봤더니 제일 먼저 건국이 뭐야? 봤더니 지금 고려밖에 없네. 후백제 후고구려 없잖아. 근데 여기가 있네. 궁예가 후고구려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국호를 후고구려해서 태봉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왜냐면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다는 건 궁예가 쫓겨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1번이네. 얘가. 그쵸? 그러니까 궁예가 후고구려 건국하고 나중에 태봉으로 바꾸고 또 뭐 철원으로 천도하고 그다음에 연호도 뭐 수덕 만개 뭐 해가지고 뭐 계속 자 수덕 만세 해가지고 계속 연호도 막 계속 바꾸고 막 그러지. 정계 뭐 이렇게 해갖고. 자, 그러니까 얘가 1번이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건국이 고려 건국이네. 됐죠? 자, 그다음에 멸망 1, 2, 3 발해가 제일 먼저죠. 발해. 자, 그리고 신라. 그리고 1, 2천 전투. 일명 이게 뭐라고도 하냐면 선산 전투라고도 해요. 선산 전투에서 자, 왕건이 후백제 신검을 대파하면서 자, 후백제가 멸망되고 자, 통일의 완성. 됐죠? 자,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 깜빡됐다. 됐지? 자, 그래서 순서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순서 정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얘가 4번이네요. 됐죠? 자, 순서대로 하면 자, 디귿,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다음 신라 시대에 사용된 연호들 순서대로 나열한 거야. 자, 가나다라에 들어갈 국왕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연호, 이제 신라 연호 중에 건원이 출제율 1위지. 건원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 신라 최초 연호 누구야? 버풍.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는 버풍이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국대창. 이러면 개국, 대창, 홍제. 정말 기본적으로 이 사람 변덕도 많은 사람이야. 누구야? 진흥왕이네요. 그 다음에 건복, 요건 잘 모르셨죠? 눈덩이 하나 찍으세요. 자, 진평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평은 자, 진덕여왕의 큰딸 선덕여왕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들어갈 국왕으로 쭉 연결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업적 순서대로 맞춰볼게요. 자, 버풍왕 때 병부 완전 중요하지, 그렇지? 버풍왕 때 병부, 그렇지? 자, 그다음에 북쪽에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다, 맞죠? 그래서 한강유역 차지하고 그다음에 관산성룡토에서 성왕 잡고 그다음에 자, 가야정복 대가야까지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북쪽 고구려까지 올라가잖아. 그래서 여기다 갖다 박는 게 마울령비, 황초령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누구야? 진흥. 그래서 진흥 맞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진평.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승려들 항상 시간 살아 있어야 돼. 원광, 자장. 그러면 언제라고요? 선동양. 원강. 그럼 언제야? 진평. 됐죠? 자, 그래서 진평 맞네요. 됐죠? 자, 그다음 라 신라 고유의 연호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이건 누구냐면 선덕여왕 다음에 그 사촌 동생 있죠? 사촌 동생인 이게 진덕여왕 때예요. 진덕여왕. 그래서 진덕여왕 때는 원래 이제 그 법황 이후에 신라가 독자 연호를 계속 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도 태화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645년에 나당 동맹이 결성되고 나면 태화라는 연호를 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누구의 연호를 따라 쓰기 시작한다? 친당 정책을 펴면서 당나라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덕여왕 때가 아니라 진덕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고를까 말까 했는데 5번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5번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실수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6번 갑니다. 6번은 저기 죄송한데 이게 자료가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윤봉길의 의거인데 이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 풀어보시면 일단 선지는 전부 하나죠. 하나. 그치? 그래서 이게 윤봉길의 의거가 아니라 얘가 나석주의 의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자료가 잘못 갖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석주의 의거해서 1926년으로 해야 문제가 풀리죠. 그쵸? 그 윤봉길의 의거는 1930년대잖아. 32년. 그치?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큰 이게 제가 주간 모의고사 계속하면서 거의 오류 별로 없는데 그죠? 그래서 네, 큰 오류가 났네. 그래서 요건 이제 1926년으로 해서 그래서 같은 해 그러면 나온규의 아리랑이 26년이고 그 다음에 독립의금부만 지금 보시면 1910년대잖아요. 이게 1912년이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 26년이고 자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 해서 60만 세운동 1926년이지. 그쵸?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쨌건 자료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뭐 다 맞는 걸로 돼야겠네. 그쵸?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가 잘못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6번은 이번에 그랬고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가 타결된 시기였어요. 시기 현대사 문제지. 자, 다음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상당한 장비를 제공한다. 한국 경제를 돕기 위해서 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요 자료는 뭐냐면 근데 그러니까 요 자료만 갖고 근데 요 문제도 사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이걸 내가 잡을까 말까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놔뒀던 건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 선지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그냥 가볼게요. 근데 이거 모른다 치자. 자,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 1960년대 박정희 때죠. 자, 밀가루 면화, 그 다음에 설탕, 소비재공업의 발달 그러면 이건 1950년대 이승만 정부 때야. 이승만, 그쵸? 이승만 정부. 자, 그 다음
일본과 국교 정상화, 그래서 경제 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면 이거 1960년대잖아.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죠. 그다음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3조 환기제. 그러면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야. 전두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합으로만 봐도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억 디귿밖에 없지. 그러면 지금 위의 자료는 박정희 때 무언가겠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자 일단 자료를 몰라도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얘는 뭐냐면 1966년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에 대한 조건으로 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기로 했던 얘가 브라운 각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때 브라운 각서 이렇게 많이 다루는 자료가 아니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눈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됐죠? 자, 정답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니다. 가나는 근대 시기에 설립된 학교들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자, 가는 덕원부사 정연석이 덕원이잖아.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요? 계양지래. 그래서 원산사에 글방을 설치하여 끝났다. 자, 뭐예요? 원산학사지 원산학사. 됐죠? 그리고 여러분 원산학사는 요거 시간도 기억해야 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교야. 1883년. 됐죠? 자, 외국인을 초빙해서 자, 이제 총명한 사람 3명을 교사.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자원과 우원으로 운영을 했대요. 그래서 자원은 누구를 이제 데려다 놨냐면 젊은 현직 관리. 됐죠? 자, 그리고 유원은 이제 우원은 뭐냐면 아직은 관직이 없는 유생들, 양반집 자제들 이런 사람들로 자원과 우원으로 자 운영된 최초의 관리학교지.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유경공원이죠. 유경공원 1886년 유경공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조합 바르게 이루어진 거 했으면 자 1, 2, 3, 4 그럼 정답 뭐예요? 3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여러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각 계층별 이거 사회사 문제네. 자, 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노비는 재산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솔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집에 살면서 인신구속을 받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외고노비는 당연히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어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씩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잖아. 그래서 노비가 입영노비나 솔고노비처럼 그러니까 소속 관청이나 자신의 주인 집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나 관청에 물질적 보상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 주인한테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외고노비 같은 경우. 됐죠? 자, 그다음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 맞아요. 됐죠? 있지. 또는 향리가 중앙에 올라와서 자, 중앙 귀족이 되기도 하죠. 자, 백정은 도사롭에 종사한 이거 잘 읽어야죠. B 틀렸지. 여러분 이게 천민계층인 건 이건 누구냐면 조선시대 얘기야. 고려시대 백정은 뭐죠? 고려시대 백정은 농업에 종사하는 일반 농민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시대 자 의미가 달라지는 거지. 향소부국은 일반 구전보다 과중한 세금 부담 그리고 더 많은 노동력 징발을 당했지. 그래서 여러분 향소부국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양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천민은 아니야. 천민은 아니라 그랬어. 천민은 아닌데 근데 천대받던 양민이지. 더 차별받던 양민.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도 있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박탈당한 거야. 이전도 못합니다. 거주 이전 못해요. 그러면 누가 여기 향소부국에 살겠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다음 비추신 전투가 발생했던 지역의 문화재야. 자, 도홍농민군은 일본 타도라는 반침략.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 자, 농민군과 자, 그다음에 관군 그 다음에 일본군이 최고 방어선이었던 우금치에서 격돌을 했대. 끝났다. 자, 그럼 뭐 얘기하는 거야? 공주 우금치 전투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역은 어디가 된 거예요? 공주네요. 공주. 됐죠? 자, 그럼 이제 공주와 관련된 거 고르면 되지. 자, 공산성. 그러니까 여러분 공주 문화재 중에 대표적인 거 공산성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문영왕릉. 여러분 문영왕릉이 어디 있어? 송산리 고분군 중에 있잖아. 송산리 고분군 중에 하나지. 7개의 무덤 중에 하나잖아. 벽돌 무덤. 됐죠? 자, 그런데 송산리 고분군 어디 있어요? 공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많네요. 됐죠? 그 다음에 금동대학로는 이건 능산리 고분군 절터에서 발견됐어. 능산리 고분군. 능산리 고분군은 어디 있는 거야? 부여에 있잖아. 부여. 그죠? 그 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것도 여러분 부여잖아. 됐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부여고요. 기억 니은이 공주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 문제였어요. 자, 11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관련 있는 사건 그랬어. 남병들이 창덕궁에 들이닥쳤대. 근데 막아내지 못했대. 남병들이. 됐죠? 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야. 근데 왕은 급히 여기 키워드 있네. 대원군을 이끌어달라 그랬어. 그래서 이 사태를 자기가 해결 못하니 어떻게 한 거야? 대원군에게 잠깐 권력을 이양하죠. 권력을 넘겨주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듣자하니 중정께서 별난에 대처하시오. 그 다음에 어딘가 의신에 있대. 자, 그래서 빨리 중전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끝났다. 자, 이 사건 뭐에 대한 얘기야? 아, 82년 이모군란이네요. 이모군란. 그죠? 자, 이모군란이야. 자, 문제 갑니다. 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야? 이거 아간파천이잖아. 아간파천. 그죠? 아간파천이네. 그죠? 자, 그다음 일본군이 궁궐에 침범하고 개혁을 강조했다. 이거는 그 궁성 침범. 그래서 가보개혁 막 일어날 때 얘기잖아. 1894년. 그러면서 이들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개혁이 1차 가보개혁이죠. 됐죠? 자, 사건 수습을 위해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했다. 맞죠? 그래서 82년에 그러니까 박용료를 대표로 해서 82년에 3차 수신사를 파견하잖아. 바로 그러니까 이모군란 사제사의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 공격해서 불태우고 일본인들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차 수신사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한성조약, 텐진조약은 여러분 갑신정변이잖아. 갑신정변. 그리고 가보개혁 문제는 항상 갑신정변이 세트야. 됐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는 뭐라고요? 재물포조약. 대체 수업 시간에 뭐 내가 이거 또 이거 안 해도 되죠. 이모 재물. 자, 그리고 저는 갑신정변 한테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다고. 갑신정변 한테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었는데 안타깝죠. 3일 천하로 끝나잖아. 그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자, 다음 어떤 역사서의 서문이야. 자, 3가 3국 이하 여러 역사를 뽑고 자, 중국사를 채집했고 편년체. 자, 이제 키워드 나왔다. 이 역사서를 물어봤는데 이 역사서는 편년체야. 그 다음에 법례는 자치통감을 따랐대요. 또는 자치통감 강목의 첨삭한 취직에 따라서 보존케 했대. 삼국이 병립한 시기는 삼국기라 하고 통일신라 시기는 신라기라 하고 고려시대는 고려기라 하고 그 다음에 사만 이전 상고사는 외기라고 불렀대요. 끝났다. 자, 이 역사서가 편년체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구성이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외기로 구성된 거. 이러면 뭐야? 성종 때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자 이렇게 통자 들어가면 대부분 편년체라 그랬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선지 갑니다. 자, 세 가지 열전. 여러분, 세 가지 열전. 이 표현은 기전체 사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가장 대표적인 책은 고려사지. 이게 고려사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다. 맞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고조선의 영구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했다. 여러분, 이 표현도 약속된 표현이야. 됐죠? 이렇게 말하면 유득공의 발해고가 가장 대표지. 발해고. 정조 때. 됐죠? 자, 그다음에 당군 기자 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 자, 그래서 이 정통론의 완성은 우리가 보통 조선 후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을 가장 대표로 얘기하죠. 됐죠? 그래서 동사 강목 등 조선 후기 사서들이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 전라도 관찰사가 죄인 윤지충과 권상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나왔다. 자, 누구라고요? 윤지충.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그래? 윤지충 사건. 또는 일어난 동네가 어디야? 진산이야. 그래서 진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뭐예요? 신해박해지. 그쵸? 신해박해. 자, 그러면 신해박해 이거 언제야? 정조잖아. 정조.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자, 다음 사건이 발생했던 구강의 제위기니까 자, 문제 뭐로 바뀌었어? 정조 문제로 바뀌었네요. 됐죠? 자, 선지 갑니다. 자, 군역을 자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균역법 언제야? 균역법은 영조잖아. 영조. 됐죠? 그 다음에 역대 자료를 모아서 이건 잘 읽어야 돼. 고금 도서 집성을 이건 뭐가 틀렸냐면 편찬이 틀렸어. 여러분 이거 중국의 대백과 사전이잖아. 청나라. 그래서 18세기 정조가 굉장히 당시에 많은 은을 주고 이거 힘들게 사온 거야. 영경에서. 됐죠? 그래서 편찬이 아니라 수입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말장난친 게 아니라 이게 기술선지이기도 해요. 됐죠? 자, 수령이 9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향약을 무력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정조는 향약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영조는 서원을 대대적으로 밀잖아. 그래서 영종조가 제지사족들의 양날개를 하나씩 다 꺾어버린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 뭐예요? 3번이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이순신에게 현충 그리고 강감찬 사당 이러면 누구야? 이러면 숙종이잖아. 숙종.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정조 고르는 거니까 3번이었습니다. 14번 갑니다.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못했어요. 백성을 다스리는데 조례가 갖춰질 것이다. 자, 고려 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려 말에는 오사가 있었대요. 오사. 5개 해야 될 일.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고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방간에 대해서 뭐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근데 조선에 접어들면서 그것을 따르다가 후에는 7개로 늘렸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칠사 느낌 와요? 뭐에 대한 거야? 아, 수령 칠사네. 수령 칠사. 됐죠? 수령해야 될 7가지. 자, 그래서 문제를 뭐로 바꿨다? 자, 이제 수령으로 바뀌었어요. 갑니다. 자, 임기는 1800일. 이 1800일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1800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한 5년 되는 거야. 5년. 그리고 상피제. 상피제 기억나요? 자신의 출신 지역에는 부임할 수 없는 거. 비탈 상, 피할 피. 그래서 어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맞네요. 자, 그다음에 감사. 여러분, 방백이란 말은 실제로 사료에 별로 안 나오는데 이게 사료는 대부분 이걸로 나와. 감사. 감사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 관찰사. 근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안찰사가 그러니까 이제 상설 기간이 없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서울 개경에 머물렀지만 조선은 안 그러지.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는 전라도 도청소지가 전주인데 전주에 가면 가명, 도청이 있잖아.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는 전주 가명에서 업무를 보죠. 그래서 가명에 머물렀다. 오늘날 우리말로 이게 도청이죠. 맞아요. 자, 맞아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관찰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방관에 소속돼 행정 실무 이러면 누구야? 지방직 공무원. 향리죠. 자, 함경도 평안도 말도 안 돼. 자, 그래서 모든 지역에 파견했지. 조선 때는.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왜 빼?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15번 갑니다. 자, 다음 미친 사건이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합니다.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 효종대왕 됐죠? 그리고 뭐라고요? 기해년의 일은 그럼 이거 뭐야? 효종과 관련되는데 기해년의 일은 그래서 대왕 대비의 상복을 그러면 상복에 대한 거 대왕 대비의 상복 얘기는 예송이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기해년의 일이 망극하대. 그래서 효종대왕을 마치 왕으로 인정 안 해서 그러니까 3년상이 아니라 대왕 대비가 1년복 기년복만 입었잖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밑줄 친 사건은 기해년의 사건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기해 예송. 현종 때 1차 예송, 기해송에 대한 거네. 맞죠?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서인의 주다이 채택되었다. 맞잖아. 현종 즉위년. 맞아요. 현종이 즉위하는 게 바로 효종이 아버지 효종이 죽으면서 즉위하게 된 거잖아. 맞잖아. 그 다음에 남이는 조대비의 상복을 3년복을 입을 걸 주장했다. 맞잖아요. 그렇죠? 다 기해송이잖아. 그런데 실제로 남이는 지지. 서인의 기년설, 1년설이 채택되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남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지. 그죠? 자, 4번. 서인이 노론과 선원으로 여러분 분당되는 계기는 뭐예요? 숙종 때 1680년 경신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 지금 현종 때 예송이 아니라 숙종 때 황국이지. 그치? 틀렸잖아. 자, 뭐가 틀렸어요? 3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자, 다음 밑줄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요 문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현대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됐죠? 자, 그래서 밑줄친 국회 갑니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는 이 대통령 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했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 그리고 부정행위하는 항의하는 국민들에게 살상을 하거나 부정행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됐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당기 4293년 이전의 지위 또는 권력 그러니까 4월 26일이 뭐냐면 이게 4.19혁명 때 4월 26일이 이승만이 하야한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게 무너진 날이야. 됐죠? 지위 또는 권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한 자에 대해서 모든 행정상의 처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소급 입법과 관련된 특별법이 실제로 제정이 됩니다. 특별법. 그래서 이거 일명 소급 입법이라고도 하죠. 이게 특별법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장면 내각 때잖아. 장면 내각 때. 왜냐면 실제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이렇게 많은 해악을 특히 이제 부정선거 그다음에 뭐 독재 이런 걸로 관련된 자들을 4.19혁명 이후에 처벌하려고 보니까 법령이 없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소급 입법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게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법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법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잖아. 불소급.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그 시점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내 행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명시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 이런 놈은 나쁜 놈이니까 처벌해야겠다라고 만약에 이 시점에 법령이 제정이 돼요. 법 제정이 이루어져. 근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시간의 시점으로 따지면 더 먼저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 법률은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로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지. 이게 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야. 근데 이제 소급 입법은 이걸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걸 깨는 거지.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와 그와 관련된 피해자나 또는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너무 사회적 해악이 크니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특별히 그래서 이거 소급 그러니까 이게 특별법이라 그래요. 특별법. 그래서 법을 제정했는데 원래는 소급이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이승만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인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장면 내각에서 제정했던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선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간 모의고시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재헌국회에 대한 문제 몇 번 보여드렸죠. 재헌국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가 49년 농지개혁법, 하나가 48년 반민법. 이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 이거 둘 다 재헌헌법이야. 1대 국회. 됐죠?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재헌국회 48년 재헌국회 1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다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로 운영되었다. 맞죠? 이 국회가 장면내각 시기에 이 국회가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의원내각제잖아. 그래서 이때 또 하나 그러니까 그 양원제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이라고. 그지? 그다음에 최초의 여소야대. 여소야대 최초는 노태우 때예요. 노태우.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사건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어요. 기억. 고종의 해상공고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거는 1차 의병, 미의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돌석 등 평민의병장, 그러면 사의병이지. 그 다음 서울진공작전. 서울진공작전 이거 정미의병이잖아. 그쵸? 근데 정미의병 1907년. 근데 그 중에서 서울진공작전은 1908년이죠. 정미의병 중에서도 1908년 사건이네. 자, 그랬더니 이제 일본 애들이 이것들 봐라.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대대적인 의병 토벌작전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1909년 남한 대토벌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국외로 나아가서 독립군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정답 어떻게 되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가면 되네. 됐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자, 밑인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한양의 건축. 자, 밑으신 데만 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문화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정도전이 주도했다. 맞죠? 그래서 한양 그리고 이제 궁궐 그리고 이제 궁궐 특히 경복궁의 각 정각의 이름까지 정도전이 다 지어요. 됐죠? 네, 그래서 정도전이 주도했다. 맞지? 자, 밑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때 이에 따라 궁궐 왼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궁궐은 정도전 시절의 궁궐은 조선의 궁궐은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경복궁이지. 그래서 경복궁 맞네요. 창덕궁은 누가 만드는 거야? 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죽고 나서 나중에 태종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재천도하면서 경복궁 들어가기 싫으니까 자기만의 궁을 동쪽에 만들잖아. 그게 창덕궁이죠. 그러니까 요 시절에는 그러니까 정도전 시절에는 경복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복궁이죠. 조선 제1의 법궁. 자, 그다음에 이제 미친 데 보니까 사직단 왕실의 신주 아니야. 여러분 왕실의 신주를 모셔다 놓는 사당은 종묘죠. 종묘. 그러면 사직단은 뭐야? 사직단은 토지신 그리고 곡식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직단에 가서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지. 되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렸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이 이름에 유교 덕목이 반영되었다. 당신이지.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되죠. 인, 의, 예. 그런데 여기가 지랑 지맥이 안 맞는다 그래서 부드럽게 정자로 바꿉니다. 됐죠? 그래서 숙정문이라고 보통 하죠.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갑니다. 다음 통일을 위한 노력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했는데요. 자, 통일 문제는 요즘에 사실은 이게 시사성을 좀 타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이렇게 통일 문제가 이렇게 뭐 나올 만한 분위기는 아니야. 그치? 근데 또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래서 통일 문제는 제가 요즘에 그 예전에 굉장히 통일 문제 많이 나왔을 때는 주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좀 문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출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보셔야 하옵니다. 됐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남북기반합의서. 이거 언제야? 노태우잖아. 그래서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1991. 그러니까 91년 노태우 때야. 노태우. 자, 7.3번 공동성명. 이게 최초의 남북 당사자 간 합의죠.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리고 이때 남북조절위원회 만들어지고 언제야? 박정희 때. 1972. 됐죠? 박정희 정부 때야. 됐죠? 그래서 남북 이제 7.3번 공동성명 발표하고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서 바로 10월에 유신으로 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 6.15 남북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이게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건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잖아. 김대중. 그래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됐죠? 평양 방문하고 그 결과 6월 15일 날 발표하는 거죠. 자,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요거는 80년대 정확하게 85년 전두환 정부 때예요. 전두환. 됐죠?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이 제일 먼저지. 그 다음에 니은에서 박정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렇게 가야지.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20번 갑니다. 자, 다음 역사적 사실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했는데 자, 봤더니 무장독립전쟁이네. 무장독립전쟁 순서. 되죠? 자, 무장전쟁도 원래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최근에 문제 이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갑니다. 중국간 내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가 조직됐다. 조선의용대. 그러면 1938. 됐죠? 자, 그 다음 니은 여러 단체들 연합해서 민족혁명당을 창당했다. 민족혁명당. 자, 그러면 여러 단체들 연합해서 민족혁명당 창당했다. 그러면 중국 관내에서 사회주의, 민족주의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의열단을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1935. 자, 영릉과 흥경성. 그럼 요거 30년대 초예요. 정확하게 32. 이게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되는데 30년대 초. 만주사변 이후지.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운동 봉오동 조투. 이런 봉오동 조투 1920년이잖아. 됐죠?
자, 순서대로 하면 리을이 제일 먼저네요. 그쵸? 그래서 리을. 됐지?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요거는 조금 그래서 공부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리을이 1920면 돼. 이거 혼자 확실하게 앞에 있으니까 1번, 2번은 죽일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디귿까지 똑같고 기역 니은이냐 니은 디귿이냐. 됐죠? 그러면 여기 영릉과 전투 이후에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민족혁명당 산하부대가 여러분 조선 의용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혁명당이 먼저 만들어져야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 기역으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역으로 가니까 4번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20문제 다 풀었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또 해설 강의까지 챙기시느라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